안녕하세요. 구성 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국어 교과서 2단원에서 설명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설명문과 설명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일시 정지해 주세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오늘 배우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교과서 70쪽 여백. 빈 공간에 이것을 필기해 주세요. 계약하고 반드시 검사할 것입니다. 다 필기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1번 설명문이 무엇인지 봅시다. 설명문은 독자에게 어떤 대상을 이해시키기 위해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문의 목적은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정보 전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죠. 그렇다면 2번 설명문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객관성입니다. 설명문은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되도록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둘째, 사실성입니다. 설명문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셋째, 평이성입니다. 설명문은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평범하고 쉬워야 합니다. 넷째, 명료성입니다. 설명문은 전달되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죠. 다섯째, 체계성입니다. 설명문은 논리적인 글로 체계적인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문의 구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설명문은 머리말 또는 처음, 본문 또는 중간, 맺음말 또는 끝에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머리말에서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설명 대상을 소개합니다. 본문에서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맺음말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설명문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이 쓰이는데요. 오늘 우리는 총 10개의 설명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참 중요하다는 거 느낌이 오나요?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설명 방법의 정의입니다. 보통 뜻풀이라고 해요. 어떤 대상의 뜻을 풀이하는 방법으로 A는 B이다. 의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예문을 봅시다. 폭포는 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이다. 씨름은 모래판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삿발을 붙잡고 겨루는 경기이다. 설명 방법 2. 예시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예시가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식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 등이 있다. 수도의 예로는 서울, 파리, 베를린 등이 있다. 설명 방법 3. 열거입니다. 열거는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늘어놓는 방법으로 보통 예시와 함께 많이 쓰이는 설명 방법입니다. 열거가 쓰인 문장을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영장류인,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등은 지문이 있다. 설명 방법 4. 비교입니다.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숟가락과 젓가락은 둘 다 밥을 먹을 때 쓰는 도구이다. 숟가락과 젓가락의 공통점이 밥을 먹을 때 쓰는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모두 영상 언어를 활용하는 대중매체다. 영상 언어를 사용하는 매체라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 방법 5. 대조입니다. 대조는 둘 이상의 사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개는 주로 낮에 활동하는 데 반해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개와 고양이의 활동 시간의 차이점에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렵수는 잎이 넓고 침엽수는 잎이 좁고 뾰족하다. 화렵수와 침엽수의 잎의 너비의 차이점에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설명 방법 6. 분류입니다. 분류는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이어를 묶고 상이어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상이어와 하이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과일, 복숭아, 바나나, 딸기란 단어에서 과일은 상이어, 복숭아, 바나나, 딸기는 하이어가 됩니다. 이처럼 상이어는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
하이어는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예문을 봅시다. 고양이, 강아지, 토끼, 호랑이는 포유류에 속한다. 설명 방법 7. 구분입니다. 구분은 전체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상이어를 하이어로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시계는 구동 방식에 따라 수동시계, 자동시계, 전자시계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상이어가 시계, 하이어가 수동시계, 자동시계, 전자시계죠. 설명 방법 8. 분석입니다. 분석은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낱낱이 분해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엽, 초침, 분침, 시침이 모여야 시계를 이룰 수 있듯이 분석은 제시되는 하위 요소가 모여야 상위 요소를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구분은 제시되는 하위 요소가 상위 요소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보았던 이 예문에서 수동시계, 자동시계, 전자시계는 모두 상위 요소로 제시된 시계입니다. 하지만 태엽, 초침, 분침, 시침은 하나만으로 시계라고 말하기 어렵죠. 이렇게 분석은 구분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답니다. 설명 방법 9. 인과입니다. 인과는 원인의 인과, 결과의 과를 합친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이죠. 예문을 봅시다.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 교통신호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원인입니다.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원인,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입니다. 이처럼 인과를 사용한 문장에서는 어떤 때는 결과가 어떤 때는 원인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 방법 10. 과정입니다. 과정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주로 수영하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등 기능을 익히게 하는 체계, 많이 쓰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자유형을 할 때에는 최대한 몸에 힘을 빼면서 팔을 쭉쭉 앞으로 민다. 이 동작에 익숙해지면 발을 조금씩 차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까지의 설명문과 10개의 설명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확인 문제를 통해 복습해 볼까요? 1번. 어떤 사실이나 대상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써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객관적인 글, 바로 설명문에 대한 이야기죠. 2번. 여러 가지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분류입니다. 3번. 한복은 한국인들이 널리 입어온 고유의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에 쓰인 설명 방법, 정의입니다. 4번.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다에 쓰인 설명 방법, 분석입니다. 이어서 다음 콘텐츠에 있는 전자학습지를 풀어 제출하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내일은 국어 교과서 2단원 진도를 나갑니다. 국어 교과서를 꼭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